급성, 만성 소화 불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응급처치 혈자리. 바로 자 격수혈입니다. 이 격수혈은 이 등을 보시면은 날개뼈 아랫부위와 척추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중간 지점 이 부위를 격수혈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뼈 아래쪽과 척추의 가운데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속옷을 입었을 때 끈이 지나가는 부위, 양쪽에 족태양 방광경으로 양쪽에 하나씩 혈이 있습니다. 격수혈. 우리가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무의식적으로 등을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때 의식하지 않아도 주로 두들기는 자리가 바로 이 격수혈입니다. 지압 어떻게 그냥 누르면 되나요, 그냥? 서로의 등을 봐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두 그리고 군데를. 이제 상대방에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예, 너무 세게 양쪽이면 누르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너무 아픈데? 여기 아프다고요? 예. 계속 아프대. 아. 아프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살이 좀 심하시네. 바로 그 부위를 지압받으시는 분들이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강도로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문지를 때 한 3초씩 10회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혈자리가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급성 또는 만성 소화불량을 한의학에서는 체증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서 위장과 그 주변부를 이루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격수혈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위장의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또 어느 혈자리를 보여주실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혈자리는 제가 한의원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위장장애 증상인 급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소상혈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보시면은 손톱의 뿌리 부분에서 이 바깥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소상혈입니다. 손톱의 뿌리에서 끝부위. 우리가 이제 급체에 피를 내기도 하는 곳인데요. 소상혈은 이제 폐의 기운이 응축되어서 모이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는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숨이 차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온몸의 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증이 생겼을 때 이 소상혈을 자극해주면은 막혔던 폐의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그 기능이 뚫어지게 되고 급체로 인했던 위통 그리고 구토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압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상혈을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급체를 했을 때는 특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만 지압을 하면서 체기가 서서히 풀리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약 100회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체에 또 이거 눌러주면 되겠지. 혈자리만 누르면. 그러니까 많이 과식하고 그냥 이거 누르고 앉아 있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말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글쎄 나도 얘기해놓고 이상하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혈자리, 폭식을 예방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바로 신문혈입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부위에 만져보시면은 둥근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리가 신문혈입니다. 자, 신문혈을 잘 잡고 싶으시면요. 손목을 약간 구부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움푹 들어간 곳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폭식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신문혈은 욕구와 관련된 대뇌 피질 기능을 조절시켜주기 때문에 과도한 식욕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탐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도 이 신문혈이 효과적인데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자리를 눌러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 아니면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쪽 경락을 지나는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지압으로 경락의 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후 또는 이제 밤에 야식이 당길 때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 싶을 정도 뭐 그런 정도의 강도로 8초간 눌렀다가 떼주시면 됩니다.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야식이 땡길 때 눌러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밤마다 자주 이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장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치법을 또 살펴봤습니다. 주치의께서도 같이 이렇게 눌러보시고 해보셨죠?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압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위장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혈자리 지압이 항암요법을 받으시면서 울렁거림, 구토를 느끼는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압법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이 지압만으로 치료나 예방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박정민 몸신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식도와 위를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임경숙 교수님 그리고 오한진 박사님 두 분께서 또 오늘도 준비하셨네요.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위장 질환과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 먹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이겁니다. 감자네요. 저걸 소개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감자는 위장 질환 그리고 속쓰림에는 응급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요.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과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위산을 중화시켜서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식탁에서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뭐 고기라든지 밀가루, 또 이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도 주로 이제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자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도라든지 위장에 얇은 막을 생성해서요. 이 자극적인 음식들로부터 그리고 또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위장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생명공학부에서 생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항균성 화합물이 위궤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감자는 조리법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하면 제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만 피하시는 겁니다. 생으로 즙 내서 드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것. 오 박사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찐감자를. 찐감자 최고죠. 쪄서 먹는 그런 방법이 감자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잘 드시면서 해롭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생감자에 혹시라도 싹이라든지 있으면은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이 감자싹에 들어있는 솔라닌 그리고 감자 싹이 아니라도 감자를 좀 햇볕에 자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이 솔라닌의 경우에는 가열을 해도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싹도 잘 도려내고 혹시라도 푸르스름한 것은 잘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자,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질환의 증상을 없애주는 건 물론이고요. 한국인 2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1급 발암물질을 억제해서 위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공개를 바로 해볼까요? 메스틱은 그리스 에게해의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명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메스틱이 정말 귀한 약재인 이유가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약 150g에서 180g 정도로 아주 소량입니다. 한 컵 정도죠. 또 눈물이 커지지도 않고 저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채취하는 맞아요. 거네요. 저희 나무가 2m 정도, 사람 키 정도 자라는데 무려 4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키오스 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메스틱 나무를 키우면은 자라기는 하지만요, 이 메스틱의 유효 성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PDO라는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식품이 생산 품질, 그리고 그 고유한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장인의 기술, 이런 전통성을 보증해주는 원산지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스틱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은 모두 그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규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메스틱은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세계 3대 천연 항생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항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부터 이 메스틱을 상복부 불쾌감이나 위통, 소화불량, 위궤양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감미료 또는 음료수의 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껌이나 오일, 치약,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